보완 설명을 좀 하자면 가장 본질적으로는 이제 양간의 월지가 음양이 다른, 그렇죠? 이렇게 어떤 오행은 같고 음양이 달랐을 때 이거를 특히나 이제 격으로 볼 때는 양인격이라 한다. 이제 그래서 그 지장간에, 그렇죠? 간목으로 따지면 이렇게 그 묘목이 되고 갑병이 되면 이제 오화가 되고 화토동법으로 이렇게 무토가 되면 오화가 되고 그리고 경금이 되면 유금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임수가 되면 이렇게 자수가 되죠. 공통점이 다 좌우묘에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좌우묘에는 우리가 흔히 왕지라고 합니다. 왕지. 그러니까 왕지는 우리가 흔히 이제 나중에 지지에 형충 해합을 할 때 이렇게 삼합이나 방합의 인자들이 있는데 왕지는 삼합이 되든 방합이 되든, 즉 예를 들어서 목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해묘미가 되든, 그렇죠? 아니면 인묘진이 되든지 간에 이 묘목의 동태나 움직임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계절에 아니면 삼합의 그러한 그 특징에 대한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기운 자체가 가장 응집되어 있고 응축되어 있다. 근데 이게 천간의 일간하고의 관련성이나 대비성을 보면 이게 이제 간목 기준으로는 묘 중에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이 을목이 양이네. 즉 천간으로 올리면 을목인데, 그렇죠? 을목이 이게 겁재가 되겠죠. 겁재. 당연히 겁재라고 하는 거는 뺏는다라는 거잖아요. 재물을 이렇게 뺏는다. 그러니까 뺏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뺏기도 하고 시절에 따라 가지고 뺏기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 이런 물질, 재물이라고 하는 건 사람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인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양명지원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득실이, 그 진폭이 굉장히 음일간이나 이런 경우보다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글자들은 오중의 정화라든지, 그렇죠? 병화일간 기준으로 무토일간 기준으로 오중의 기토라든지, 경금일간 기준으로 오중의 신금이라든지, 임수일간 기준으로 자중의 개수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먼저 조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절이. 그래서 그 조절이 되는 부분들을 일단은 동일한 선상에서 칠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금이 되겠고, 정화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간목이 되겠고, 병화가 되겠고, 무토가 되겠고, 그렇죠? 이게 다 천간 갑병무경임의 글자들로 보면, 이게 다 칠살들이 되는 겁니다. 칠살. 그래서 칠살을 첫 번째로 용한다. 근데 이게 칠살이 천간에 투간된 거는 좋은데, 이 겁재가 같이 투간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같이. 그러니까 다른 격에서는 칠살이 천간에 투간이 되면 거의 10중 7, 8할은 칠살은 재화해서 쓴다. 근데 이 양인격만큼은 그냥 칠살을 쓴단 말이에요. 그냥 칠살을 쓰고 더 나아가서 그 칠살을 재생살하거나 살인상생하거나 해서 일단은 이런 겁재월에 이러한 양인월의 양간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일간이 힘이 셀 확률이 많아요. 힘이 세다라고 하는 기세가 강하다라는 얘기는 뭔가 식재관을 감당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그 부분을 일단은 칠살과 재성으로 그리고 칠살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성으로 식상의 극으로부터 재성을 통해 가지고 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식상의 극으로부터 인성을 통해 가지고 보호가 되느냐. 물론 인성을 쓰면 일간이 왕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어때요? 그 칠사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지. 그렇게 놓고 그렇게 논다라는 게 뭐예요? 원국의 동태나 상황이 그것을 성격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먼저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운이나 세운을 대입시키고 결부시켜서 해석해 나가는 거는 그 희기나 기륭을 따져 나가는 거는 부차적인 나중의 문제라는 얘기지.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그 여명이에요. 여명 을묘생이면 50 초반 50대겠죠 올해. 5월에 그렇죠? 5월에 무토일간이니까 양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양인격이란 말이에요. 양인격인데 이게 간목이 뜬 게 아니라 그렇죠? 간목이 뜬 게 아니라 뭐가 떴어요? 중간에 을목이 떴죠, 그렇죠? 을목이 떠 있고 이 을목을 재생관하는 정편제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내가 무신일주이고 이 개해 시주가 되고 또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의 형태로 그러니까 재관의 식재관의 형태가 어때요? 많죠, 그렇죠? 많단 말이에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이나 사를 천간에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를 첫 번째로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으로 볼 때는 이 재관에 대한 부분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관살운으로 흘러가는 게 이렇게 그쵸? 관살이나 재성운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아니고 어떤 운으로 흘러가야 돼요? 인성이나 일간을 도우는 그죠? 인성운이나 비견 겁재운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양인격들은 자오묘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도 치면 이거 뭐예요? 우리가 도화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도화에는 그런 에너지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가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전문가적인 기운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 중에서도 특히 이 양인들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라고 한 월지에 놓여 있으면 비교적 격으로 사회적인 직업성 인자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일지에 놓이면 월이나 일지에 놓이면 내 개인적인 성향이나 또 특히나 일지는 배우자궁이에요. 배우자궁. 그래서 배우자궁 같은 경우를 살필 때 이렇게 임자일주하고 병호일주는 어때요? 그냥 동주로 동일한 주로 놓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동일한 주로. 그러니까 그 다른 주들은 왜냐하면 갑, 묘나 이렇게 그러니까 무오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무오는 이게 십성으로는 정인이란 말이에요. 정인이면서도 양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조금 다른데 본래 오리지널로 간여지동을 해서 비겁으로 똘똘 뭉쳐있는 구조들이 뭐예요? 병호하고 임자라는 얘기지. 네. 그래서 병호일주하고 임자일주가 일지 자리가 배우자 자리인데 양인의 성향을 띠고 있고 이 양인이 재화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천간에 칠살로 임수를 보거나 예를 들어서 무토를 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었을 때는 사회적인 직업성도 그렇지만 일지 배우자궁에 대한 동태도 조금 그쵸? 이런 뭔가 부조화스럽거나 변동 성향이 많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12개의 그런 간여지동 중에 이렇게 임자, 병호 이런 일주들은 양인을 일지에 깔고 있고 그리고 그 에너지 자체가 쏠림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배우자의 동태들이 물론 일지가 뭔가 일간한테 도움이 되는 역할이다 현실적으로 하면 그걸 같이 해석을 해주면 돼요. 양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성향인데 실제적으로는 어떻다? 실제적으로는 그 일간한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같은 에너지끼리는 그렇죠. 병도 하고 오도 하잖아요. 임도 수고 자도 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뭔가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조화가 만나졌을 때, 그렇죠? 교류가 됐을 때 조화가 생기고 어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동반자 같은 배우자, 친구 같은 배우자, 이럴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일지가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는 힘의 색이나 정도나 강도 같은 거를 가감을 해가지고 또 주변에, 그죠? 월지나 시지가 개입하는, 간섭하는 인자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내가 직업적인 성향이나 또 배우자적인 성향이나 특히 배우자의 동태들은 이렇게 그렇죠 중년 이후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내 심리적인 성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칠사를 먼저 보아서 칠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차순위로 정관을 먼저 본다든지, 그러니까 관사를 먼저 보는데 칠사를 보는 것이 그 격에 맞는 경우다. 이거는 지금 스탠다드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감명을 하고 실제 여러 사례들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관사를 안 본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식상하고 관하고를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관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칠살이 떴는데, 이렇게 합에 의해서, 이렇게 그쵸? 겁재랑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의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작 중요한 건 뭐다? 오리지널에 대한 원. 근데 이 오리지널보다는 아닌 경우들이 더 많겠지. 고전이나 격국의 세계는 오리지널은 말 그대로 이런 이게 양이니까, 그렇죠? 나의 어떤 강한 에너지를 쓰는 경우니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겠죠. 뭔가 옛날 같으면 전쟁터라든지 큰 권력성 인자라든지 뭐 이런 쪽이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사회의 다양성과 직업의 다양성에 의해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모습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들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감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 가늠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를테면 관사를 본다라고 하는데 관살이 만약에 태왕이에요. 일간을 극하는 에너지가 태왕하다고. 그러면 어때요? 원국에서 식상으로 조절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관살이 혼잡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의 나머지 추가적인 이런 균형점을 찾아가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어떤 그 실전상에 있어서는 각각의 또 이 오행들의 속성들 차이가 있어요. 갑은 갑목으로서 경금은 경금으로서의 속성 차이가 있다고. 갑목은 잘하는 동방의 에너지고 금의 에너지에 이렇게 극받는 거를 크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경금 같은 경우는 재련받고 재화되고 이러는 화로서, 그죠? 단련받고 하는 거를 좋아한단 말이지. 그래서 나오는 게 6월의 경금은 이렇게 관사를 같이 혼합해서 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개선편 같은 데서 보면은 관살상혼 레문학, 관살이 이렇게 혼잡되어 있는데, 섞여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나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 유가 유불가, 가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고전의 틈새마다 이런 언뜻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와요. 또 어떤 때 보면 또 칠사를 보고 관살혼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고, 이게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또 무토일간들이 보면 이게 오화잖아요, 그렇죠? 오화인데 이 오를 양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격으로 볼 때는 양인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오중의 기토 때문에 그런 거거든. 오중의 기토 때문에. 자, 기토가 있는 경우에 이 무토일간이 축월이나 미월도 기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토는 무토일간한테 겁재잖아. 그렇죠? 겁재인데 이 축중의 기토, 미중의 기토는 이미 놓여져 있는 환경이나 대세운의 결합에, 반응에, 작용에 의해 가지고 바뀔 수가 있어. 사유축으로도 바뀌고, 그렇죠? 해묘미로도 바뀌고, 이런 인자들을 이미 안에서 가지고 있는 토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오중의 기토라고 하는 거는 병, 기, 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호술로 바뀌든 사오미로 바뀌든 아니면 안에서 병정화의 생을 바뀌든 어때요? 지지에 있는 기토 세계 지장 간의 토 중에서는 가장 그 어떤 고집스러운 거지. 자기의 존재가 어때요? 바뀌질 않는 거야. 이런 형태들 그렇죠? 그래서 오중의 기토를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일간별로 보면 일지에도 놓일 수도 있고 경우 같으면 오중의 기토가 정인으로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순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로는 병정화로 다 이렇게 화기를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영양으로는 어때요? 힘이 들 수가 있지. 다른 데 습토라든지 뭔가 조우에 대한 요건은 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특히 오화를 물론 화토동법에 의해서 화토동법이라는 거는 화가 목생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은 비교적 이렇게 직렬로 그 목적점을 가지고 수에서 그 생목으로 해가지고 양기가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에서 화로 가는 거는 일에서 다로 펼쳐지는 거야. 다로 이걸 팽창이라 그래. 팽창. 그러면 화의 팽창의 끝자리가 기야. 그러니까 그게 청간에서는 무의 형태로 되는 거. 그러니까 화의 최대 팽창의 어떤 그 경계점, 그 막을 형성하는 것이 이 어떤 토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토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구분은 안 돼요. 화의 작용력이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경계의 가두리를 친 것이 토의 모습이 되는 거지. 그래서 화토를 보통 이렇게 같이 써요. 화토 동법이라고도 하고 수토 동법, 동덕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같이 쓰는데 어쨌든 그러한 모습인데 오중의 기토를 본다. 근데 십성으로 보면 이게 정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인이어서 그러한 양인의 강렬하고 날카로운 에너지는 있지만 그러니까 정인은 나를 생하고 나를 이렇게 있게 하는 어떤 배움이나 자격이나 학식이나 학문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경금에 6월의 경금하고 5월의 무토 중에서 이 무토일간의 양인을 위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지지에 진술충리가 다 있는데, 그죠? 진 중에 무토, 술 중에 무토, 비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성으로 따질 때는 진하고 술을 가지고는 양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근데 축하고 미도 아까 같은 이유로 해가지고 뭔가 격으로는 안 잡을 수 있는데 실제로 축중의 기토는, 그죠? 축중의 기토는 일간의 양인의 이게 양간의 어떤 그 튼튼한 뿌리가 되긴 어떻다? 약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토는 사오미의 화생토의 그 작용에 의해서 또 그리고 이 미토의 그죠? 미토의 그 일간 대비 겁제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도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양인격에서 부수적으로 분파돼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정제를 겁탈하는 십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것을 합으로 그래서 칠살로 성격의 요인을 삼는다. 그래서 양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 양인이라 한다. 변양자를 써서 양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 음일간에 그렇죠? 음일간 이를테면 인월의 을목은 그냥 이건 겁제격이고 자평에서는 그냥 록겁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식성적으로는 겁제적인 성분이 있죠. 겁제적인 성분이 있는데 이미 그 음일간들은 이신사에 걸리거든요. 이신사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탈제적인 성향은 양간만큼은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겁탈하는 정도가 겁제보다 더 이렇게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인은 제복됨이 불가하다. 양인이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다 말씀드렸죠. 재화인으로 서로 보호해 주는 것이 귀함이 더욱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무토일간도 그렇죠. 무토일간도 그렇게 양인격에
여명인데, 그죠? 여명인데. 그러니까 운을 딱 빼고라도, 그러니까 운에서 원국을 이렇게 원국의 어떤 작용력을 더하고 그거에 의해서 원국이 반응하고 이런 부분은 부수적이고 부차적이에요. 작용력이나 영향력이. 원국의 동태가.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묘월의 간목인데, 그렇죠? 여명입니다. 이게 실제 있을 사람이고 여명인데, 여명인데 이렇게 상관으로 흔히 말하는 경금이나 신금을 보질 않고, 그렇죠? 상관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관을 보고 칠살이 이렇게 있죠. 그럼 칠살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그 성향적이거나 경향적이거나 심리적인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실제로 그거를 권위나 권력으로나 실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실체적인 이런 건 아니란 얘기지. 천간에 떠 있는 거하고 지지에 내장되어 있고 암장되어 있는 거, 또 지장간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 내면의 심리적인 성향인 거죠. 물론 이게 육친의 궁성으로는 자식궁인 거고 여명한테 또 일시의 충이면서도 내 개인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대비로, 그렇죠? 뭔가 그 관성이 그대로 되죠. 되는데 이건 내재되어 있고 숨겨져 있고 드러나질 않고, 그렇죠? 이렇게 살인상생을 하는데 특히 지지의 글자들이 일간을 통해 일간한테 살인상생하고 들어올 때는 그런 글자들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에서는 이미 살인상생이 필요치 않아요. 인, 묘, 인, 신, 그리고 양인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살을 써야 되는 거지. 이거는 살이 어때요? 이렇게 인성에 의해서 금생수, 수생, 목으로 들어오지만 그러한 교량 역할을 해서 나한테 들어오기는 하죠. 그러니까 관인상생이라는 여명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를 아껴준다, 남편이 나를 신경 써준다예요. 그런데 내가 살을 쓰기에는 불편한 거야. 완전치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글자들은 정임 합의되어 있어가지고 어때요? 합을 하려고 자꾸 하지. 떨어져서 바로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정화라고 하는 상관으로 어쨌든 일간의 강한 에너지를 일차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한 3년 전에 감명을 하신 분인데 어땠어요? 이민년, 계묘년 이렇게 비겁이 많은데 비겁이 들어오고 이게 무제사주이지만 일단은 탈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야. 내 영역에 누가 와서 비겁들이 와서 깃발 꽂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파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그냥 천간에 가불로 들어오면 그중 괜찮을 수 있는데 정화를 바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임계가 들어오면, 그렇죠? 이미 정을 합을 하고 개수가 정화를 극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화가 어때요? 숨을 못 쉬는 거야. 이거 어떻겠어요? 이렇게 굉장히 답답한 세월을 지나는 거죠. 언제부터? 신축년부터. 신은 왜 그러냐면 이런 때는 상관경관이 들어요. 상관경관이.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이게 경금이 양인격에 남자의 이분은 양인격에 경금이 떴죠. 경금이 떴어요. 이렇게 근이 좀 멀긴 하지만 떴는데 이렇게 합의작용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을묘로 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 살이, 그렇죠? 이 살이 이렇게 겁재에 의해서, 다른 경우는 이게 양인, 천간 양인이 합사를 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지만 이런 경우는 특히 남명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직의 불안정성이 있어요. 직의. 이미 이건 겁재가 내 칠사를, 그렇죠? 내가 써야 될 칠사를 합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양인의 기질은 있죠. 이 유명한 명리 선생이신데 그러한 자기 명예성분은 이렇게 뭐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데 실제적인 칠살의 권한이나 권위는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현실 그라운드에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는 칠살을 제복하지만 제화인으로 이렇게 보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제화인으로 보필하는 것을 기뻐하고 칠살이 제복하는 것을 꺼린다. 자, 양인격의 정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관 양인 용관격의 경우에는 구분이 돼 있죠. 구분이.